그래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장교가 되고 싶은 82기 해군사관학교 지원자입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견디는 것이 저의 가치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또 행복이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감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떠한 일에도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군 장교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준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군 장교한테도 어울려요, 그런 자질은. 근데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경험과 연결시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체력시험의 수준은 과락 정도였습니다. 매우 초천한 수준이었으나 한 달 반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의 훈련 그리고 여러 단체 생활들은 저를 성장시키는 경험 중 하나이고, 특히 해군은 다른 육군이나 공군과는 다르게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환경은 부사관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성숙하는 자세로 정금과 같이 단련한 제가 되고 싶고, 나아가 성숙한 제가 되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저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오시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큰 병으로 아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다니시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와 저희 오빠를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과 함께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박사학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 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정신, 이러한 정신은 제가 해군 장교가 되려면 가져야 할 군인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이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졌던 경험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했던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너무나도 입학하고 싶었지만 저의 체력 수준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달 반 안에 극복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주위도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해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체육학원에서 1000개씩 윗몸 기기를 했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도저히 연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정말 그 순간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과정은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장차 해군 장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해군사관 생도가 되었을 때 크게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대답도 너무 잘하고, 그런 학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리더십을 이렇게 주변 동료들한테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은 제가 동아리 부장이었을 때 발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부장이 되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인 다른 동아리 부장들은 대부분 계획했던 활동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제 동아리 부원들의 생활기록부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이라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이용한 발표 수업이랄지, 혹은 여러 조사 보고서랄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지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 동아리에는 20명 이상의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동아리예요? 취미 동아리. 아까 제시문 혹시 봤어요? 제시문 몇 가지? 그 중에 본인이 좀 요약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지시문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두 번째 지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한국이 지녀야 될 태도에 관한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적인 노력, 군사적인 노력, 그리고 제3의 국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미중 갈등 현상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갈등 현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안보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규제, 수출 규제 등을 이용해서 여러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완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미국과 협력을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안보적인 노력을 통해 뻔한 스파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서방의 유럽 국가들이랄지 여러 나라들로 외교할 수 있는 국가들을 확대하면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해군사관학교나 아니면 해군부대를 방문해 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뭐 배를 타본 경험이 있거나,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저는 배는 사실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타봤어요? 강원도에서 타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정도에 이르러서 유람선 같은 거? 매우 짧은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는 작년에 제가 2차 시험을 작년에 할 때는 갔더니. 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안 하나요? 네, 멀리는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해군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좀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일단 저는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술이나 여러 최첨단 장비 등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해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개선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군함도 좋지만 좋은 군함을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처우 개선을 금전적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의 한 10분가량 면접이 진행됐어요. 10분 동안 그냥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나왔는데 본인 의견을 차분하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본인 성격도 차분한데다가 서로 이렇게 면접위원들 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골고루 얘기하는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여유롭게 보였고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어요. 긴장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루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는 차분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다만 그 요약하라는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이 막 엉키면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또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 이제 손님과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차라리 손이 너무 불편하면 뭐 한번 이렇게 잡아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숨겨질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체조 수준이나 체력 수준을 끌어올린 거에서 약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강하게, 제가 페루책이 음을 몇 개 했는데, 이런 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신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임팩트하게 한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더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논리적 표현으로 보면 네, 차분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수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그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긴 쉽거든요. 근데 워낙 그 스토리가 극적이어가지고 어머니 자체가 극적이셔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설득력을 갖게 됐고, 다만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상한학교와 해군에 대한 이해, 관심 이런 걸 꼭 체크해요. 그게 뭘 외워보라고 하든지 뭘 아느냐고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해군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본인이 해군을 지원했을 때 뭐 존경하는 인물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그 안에서도 그 정도로 관심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또 해군 상한학교에 대한 어떤 정도 남다른 그 노력, 알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좀 더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지금 같아서는 뭐 육세도 올리고 공세도 올리고 이렇게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골고루 그냥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해군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Let's go.